사태 무료 변론 제공하시는 거 네, 그래서 예. 전직 총리로서 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뜻함도 있어요. 법치주의라는 건 처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도 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거를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왜곡되는 나라들을 이걸 분노하고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불법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불법을 했다고 해서 정복을 하는 일을 하지만 나는 또 도와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에게. 어쨌든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또 정부의 살 일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늘 불법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불법했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이게 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이제 송치가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기소하고 반은 불기소하는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처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것이 뭐 잘못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폭력으로 진입해가지고 침탈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해준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법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예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어려운 젊은이들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경찰이나 뭐 이런 데는 또 거기 본인들의 역할을 또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럴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그러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노가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불법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치에 또 근반을 흔드는 거죠. 저는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내 사육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집기류를 파손하는 게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법의 어떤 여러 양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한 대로 경찰이 조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물을 파괴하면 그건 보호하면 안 됩니까? 변호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장발장도 변호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무슨 기물 파괴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사법체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법원을 지금 훼손을 하는 행위잖아요. 법원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예. 법원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럼 방금 발언은 법원이 그럼 잘 못했다는 말로도 좀 들리는데 아니, 우선, 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관할이 공수처법의 법상 관할구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그것부터도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국회 대리인단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대통령에게 또 변호인들이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부에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할 겁니다.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저는 방점을 두고 경호 활동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젊은이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하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마스크를 낀 채 헌법재판소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하게 되신 걸까요? 정의를 세워야죠. 진리를 밝혀야죠. 황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개헌 직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국회 기자회견장은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빌려줬습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확산시켜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돼 결성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전 씨는 최근 부정선거 내용을 윤 대통령 측에 직접 전달했다면서 극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사회수석을 통하여 전달한 USB 내용 있죠. 부정선거 내용.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전 목사를 찾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전광훈 세력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갈수록 밀착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와 증인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북격인 황 전 총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킨 건 헌재 법정으로 음모론을 끌고 들어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행이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 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직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20여 분 기자회견 동안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할애했습니다. 기자회견 중반이 넘어가자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그 주장이 헌법을 걸고 계엄 폭주를 막아세웠던 국회의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심지어 원외 인사인 황 전 총리가 어떻게 이런 회견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이날 황 전 총리에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대신 빌려준 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며 황 전 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예약해달라고 해서 예약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적인 여권 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상황에서 관련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황 전 총리에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며 황당한 부정선거론과 내란에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